노유진의 정치 카페. 예,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춥네요. 저 여기 내려올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잠바 괜히 입고 나왔나 싶었는데 일교차가 커가지고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정치카페 20대 총선 특집입니다. 사흘 연속 저희가 현장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익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어디죠? 창원이죠. 창원.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갑니다. 경기도 고양시. 예, 저는 좀 사회를 맡은 진중권이고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저 원래 타임라인 담당인데 오늘은 그거 없이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이놈의 인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저도 어저께 긴급 투입 결정이 돼서 허겁지겁 주말인데 익산 내려오는 KTX 표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허겁지겁 내려온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7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 내려와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김 뿌려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시 조금 넘었고요. 혹시 그 두 분은 익산에 무슨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익산은 저희 어렸을 때 예. 이리시였잖아요. 예. 그 열차에서 막 폭약이 터져가지고 시내가 다 폐허가 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뒤에 이제 익산군하고 아마 합쳐서 익산시로 이제 이름이 된 걸로 알아요. 여기 사실 좀 저는 원한 맺힌 게 있죠. 무슨 원한이요? 그 옛날 일인데 백제 시대의 어떤 왕자가 제가 고향이 경주거든요. 서라벌에 와서 공주님을 낚아쳐서 가버렸잖아요. 백제 무왕 서동요. 예. 완전히 와서 그냥 꼬셔간 거지. 신라 총각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멘붕이죠. 몇백 년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종의 영원한 부부로서 아주 좋은 모범 아닌가요? 그렇지. 이미 그때. 야, 근데 좀 약간 좀 야비한 측면도 있잖아요. 남의 혼사길 막아놓고 이상한 소리. 아니 서라벌에 여자가 없어 왜 이까지 와서 참 여기 여자가 없어 왜 서라벌까지 와서 데리고 가냐고. 네. 우리 전호선 대표님. 예, 저는 특별한 인연은 없는데 하나는 이상하게 주변에 익산 출신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 친구 한 명이 출마를 했지만 익산 분들이 좀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하나는 청와대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 여기 XX 닭공장 있죠? XX 닭공장에 같이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치킨도 먹고 닭공장에서 주는 요새 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던데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깊은 인연이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강연하러 내려왔다가 강연만 끝나고 사실 기차 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만 했는데 오늘 여기 영동공원인가? 영등동공원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내도 좀 둘러보고요. 맛있는 밥도 먹고. 저는 강연은 많이 왔어요. 여기 익산에 저희 팬클럽 모임도 있고 시민광장이라고요. 예. 예. 예, 덕분에 우리 이제 권태용 후보 덕분에 이제 제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이제 바로 토크로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실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게? 그렇죠. 어제부터. 예, 그래서 각 당에서 이제 출정식을 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역시 뭐 선거판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그 존영 논란 아세요? 존영이라고. 존영? 예. 존영. 예. 예. 그래서 전원책 씨인가요? 이분이 이제 TV조선에 나가가지고 존영 이런 얘기를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다. 그랬더니 아주 밑에 그 자막이 깔렸는데 방송 부적합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깔렸고요. 또 아시죠? 채널A인가? 종편 거기서는 아예 그 존영 대신에 영정이라고 썼다가 영정. 대통령 영정이라고 썼다가 그게 BOD가 아마 못 나갔죠? 예, 아마 폐기를 했다고. 그런 해프닝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존엄인데 함부로 모욕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남조선 최고 존엄. 또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적인가 보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있어야지 당선되고 없으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내 나라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나게 영험해서 존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것도 방송 부적절 아닌가요, 우리? 아, 내가 자막 넣어주세요. 우리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네. 방송이 아니에요. 네. 음성 파일이에요. 네.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방송윤리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개무시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야권 연대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제가 설명을 해야 예, 될까요? 아무리 야권연대 그래야죠. 뭐 맨날 하는 얘기라 이제 지겨울 정도인데요. 뭐 국민의당은 중앙당은 거절하고 있지만 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하나의 현실인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아시겠지만 정의당은 사실 작년 말서부터 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주고받고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진행하면서 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심상정 대표 지역, 정진우 원내대표 지역에 예. 공천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마땅한 인물도 없었었고 그것이 일종의 야권 연대의 상징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갑자기 공천을 해버리는 바람에 협상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서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다시 심상정 대표 지역만이라도 예. 어떤 박준 후보라고 계십니다. 박준 후보를 어쨌든 경선을 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이뤄보겠다고 정장선 총선기획단지 오늘 만나고 왔다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듣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가 찾으러 다니는데 후보가 박준 후보가 도망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명함을 뿌리고 있냐면요. 야권 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함을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원래 자기 정책 넣어야 되는데 4년 전 양보했습니다. 야권 연대는 없습니다. 이런 명함을 만들어서 열심히 뿌리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중앙당이 아주 골치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익산에 와서 수도권 야권 연대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아마 이게 호남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번 당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권연대가 필요 없어. 근데 왜 우리가 야권연대 얘기를 하냐하면 익산 가벌에서 누가 되냐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선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 꼴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야권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 상황은 여러분들은 아마 익산의 국회의원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고 이거 어떻게 되냐 수도권이 새누리당이 정말 180석 가지고 가냐 이 걱정되게 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작년 사실 가을부터 제안을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또 후보 등록해놓고 뭘 하네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호남은 그냥 새누리당 1번 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마음껏 경쟁하고 비호남 지역은 1대1 구도를 전국으로 다 만들자. 그리고 뭐 정의당은 그때 지지율이 뭐 3% 4%밖에 안 돼서 뭐 그 정도라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만 그보다 적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문재인 대표 있을 때까지는 잘 대화가 되다가 김종인 할아버지 들어오시고부터 완전 꼬여가지고 지금 사실상 야권연대는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요. 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사실 작년에 좀 지뢰 그 뭐랄까 패배의식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다 뭐 선거에 총선에서도 지고 대선도 물 건너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수도권에서 새누리 지지율은 폭락 중이거든요. 특히 또 저 진박 논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이제 새누리당에서 많이 떨어져 가고 야권 전체를 합치면은 이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상황이거든요. 55대 38. 이 정도 뭐 압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압승도 뭐랄까 압승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반수 넘는 것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이제 야권 연대를 정의당이 당대당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야권 연대 원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 연합정치 연대라는 건 뭐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럽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 미국에서도 무소속인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무소속 자격을 가지고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연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한 명밖에 안 뽑는 단순 다수대표제, 쉽게 얘기하면 소선거구제, 이것 때문에 더 특별히 일어나는데 왜 정의당이 당대당으로 하자고 했느냐, 이런 겁니다. 이 이유는 야당을 지지하는, 좀 더 정확하게는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이죠. 나는 이 당을 지지하겠다, 정의당을 지지하겠다,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래도 새누리당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 지역구, 한 선거구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든 호남을 제외한 전국이든 또는 수도권이든 시도 차원에서 이루자라는 것이 저희 당대당 야권연대의 중요한 어떤 방향, 대원칙이었는데 이제 이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지역마다 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힘이 센 제1야당이 모든 것들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야권연대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1야당이 그냥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야권연대라는 게 더 큰 정당이 더 많이 양보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더 큰 결과를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당을 깨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그 정장선 전 의원이 지금 총선기획단장이고요. 영입되어서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은 이철희 씨가 전략기획본부장이에요. 아, 이분들 도대체 뭘 기획하는 거야? 이게 전국에 200 지금 53군데 253군데의 선거구가 있으면 더민주 지지율이 30%고 정의당이 3%면 지금 뭐 한 10% 가까이 가지만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10대 1이니까 그럼 253곳 중에서 그럼 더민주가 한 230개 하고 저 정의당이 한 23개 하는데 그 중에는 정의당 후보가 나가야만 당선되는 지역도 있고 어느 당에서 나가든 괜찮은 후보가 있어서 하나라만 모으면 되는 데도 있고 누가 나가도 어려운 지역도 있고 정의당 후보가 나가면 안 되지만 더민주 후보가 나가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다 조절해가지고 두 당이 각각 자기의 역량에 맞는 정도의 후보를 내고 거기 집중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유권자들은 어느 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첫 번째 표는 그 단일 후보에게 다 주고 두 번째 표는 정당 지지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주고 이러면 저는 야권이 과반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고 제가 여러분께 그렇다고 해서 선거 이제 포기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한 가지가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물은 여야 비슷비슷하고요. 이슈는 야당이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지금 누리 예산 같은 경우도 야당이 이제 공세를 시작했죠. 대통령의 무책임에 대해서, 여당의 무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는 정권심판론, 경제심판론이, 경제실정심판론이 훨씬 우세합니다. 이슈 유리하니까요. 구도만 잘 잡으면 되는데 구도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변수는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냥 여론조사 지지도는 어느 당 좋아하냐 어느 당 찍겠냐 이거고요. 그 사람들이 다 실제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투표율이 50% 내외니까요. 그러면 1번 당 찍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다른 야당 중에 어느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2배로 더 나가면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슷비슷하게 낮아요. 가장 강한 게 더민주 지지자 그리고 정의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욕구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를 더 높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투표장에 나가면 수도권 선거 일여 다야로 구도가 불리하지만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예. 예. 제가 거기에다 하나만 더 얹으면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과반수를 새누리당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0석은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이것이 당대당이 거의 깨진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단 몇 석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180석 필리버스터도 볼 수 없는 그것마저 허용되지 180석의 기준이 딱 그거 아닙니까? 이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선에 우리 정의당 후보들 나가잖아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단일화 안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전라도에서는 안 그렇죠. 전북에서는 안 그런데 서울에서는 하루에 한 100번은 들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무조건 단일화만 해라 라는 분들이 뭐 길거리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과반수는 못한다면 180석은 막자.
근데 그 사이가 되면 비록 하나를 새누리당에 뺏기더라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한 명 이상, 국회의원 한 명 이상의 몫을 하게 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호남 왔으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평민당 시절에 80몇 명 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지금 그 2배 가까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잘 싸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뭐 정당 투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꾸 드리면 더 어색하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보내서 일당 100 할 사람 뽑아주시라. 이렇게 몰아주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도가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호남 인구격차 때문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호남은 선거구가 28개예요. 다 합쳐서. 영남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합쳐서 65개예요. 37개 차이가 납니다. 영남을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호남에서 전패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의석 37개를 더 확보한 상태로 비호남 지역, 비영남 지역의 선거를 치르게 돼요. 그러면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역 반반씩 한다고 가정하고 수도권에서 37개를 이겨야만 반반이 되는 거예요. 야당이 이겨야만. 그럼 122개 중에서 야당이 75개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전망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과반수를 못 막는다는 게 이건데 다행히 지금 낙동강 벨 전선이 좀 흔들리고 있죠. 예. 여러분 뉴스 보시죠. 김해 갑을 여기에 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창원 성산구에 노회찬 후보가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김부겸 후보하고 홍일학 무소속 후보, 친야 무소속 후보죠. 여기가 지금 대구도 두 곳에서 앞서고 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재수 후보, 좀 정의당이면 좋겠는데 더 민주야. 그래도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야권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한 7개라도 깎아내면 37개 많은 게 7개 곱하기 14개가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23개밖에 못 이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격차는 수도권에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아직은 좀 충분치는 않지만 여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영남 지역에서는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국민의당 후보가 되건 더민주가 되건 뭐 설마하니 여의도에 와가지고 1번 당하고 손 잡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여기에도 호남 지역에도 있지만 익산에도 있지만 영남 쪽으로도 관심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이 마음들이 모이면 투표만 악착같이 하면 아주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다. 그런 정도 희망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좀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그 야권 연대가 아니라 여권 연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새누리당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느닷없이 안철수 대표 응원합니다. 국민의당 응원합니다. 꼭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새정치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식 멘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좀 황당한 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좋다라는 겁니다. 야권이 분열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입이 째진다. 이런 마음을 정말 동심처럼 솔직하게 표현한 것. 그 두 번째는 약간의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롱하는 거죠. 자식들 이러면서. 잘해봐라. 잘해봐라.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권 연대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여권 연대가 좀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적어도 뭐랄까 우리 정의당에 주는 표는 사표는 아니잖아요. 예. 사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 우리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진 교수하고 저하고. 사표 논쟁까지 많이 했었죠. 17대 총선 때 지역구 후보는 민주노동당 찍으면 몇 군데 빼고는 다 사표돼요. 그 비례표는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이잖아요.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방송하면서 혹시 여기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두워서 어차피 안 보여. 없는 걸로 간주하고요. 여기는 2번 당, 3번 당, 4번 당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거예요.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 뭐 당대표만 정무적 판단하나? 유권자도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정의당을 지지하는데
그래도 새누리당 되는 걸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나는 지역구 후보는 여기 정의당도 있긴 하지만 더민주 찍어줄래.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의당 찍을 거야 후보.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서로 존중하면서 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인데 뭐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어떤 할배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럴 수 있다. 예, 저 선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선대위원장으로서 평당원만 아니면 예. 징계위원회 바로 회부할 텐데 평당원 발언까지 저희가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난 생각하기 그래도 때문에, 절대 예. 탈당 안 해. 아, 또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민주노동당 때는 뭐였냐면 당대당에 야권 연대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또 후퇴할 수가 없었는데 이해한다니까. 얼마나 얄밉게 굴었는지. 그 지금의 상황에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당대당 야권 연대는 없는데 니들 지역구 다 내려. 그리고 비례대표 찍어줄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때는 연대하자고 안 그랬잖아. 하자 그랬지. 안 그랬나? 그랬다니까. 어쨌든 그때 하자고 그러지 않았죠. 그때 예. 저 전영세 당대표를 노동부 장관 입각시키려고 노 대통령이 제안도 하려고 했는데 운 띄워봤더니 뭐 시도 안 먹혀가지고 접었잖아요. 예. 귀하들도 잘못한 게 있어. 선대위원장 한 말씀 하세요. 그때는 저도 그쪽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 편이에요. 그렇죠. 예,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 야 그때 뭐 야권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어 지금. 진보의 독자 노선에 대한 존중, 그 가치, 그 인정을 하지만 그때 우리랑 같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하겠다는데 왜 안 하는 저보고 거야? 제가 지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 정권의 대변이라고 얼마나 욕들을 했는지. 제가 요즘 지금 개과천선에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과가 아니고 개과야. 썰렁한가? 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개과천선했다고. 아재 개그의 전형입니다.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아재 개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 넘으면은 남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미덕이야. 난 그걸 알잖아. 근데 예. 아까 그 새누리당의 트위터에 응원한 거요. 그게 사실 제가 여기 1번당 지지하는 분 계신가 물어본 게 왜였냐면 거기서 하자는 대로 반대로만 하면 애국이야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번당에서 하자는 거 반대로만 하면 애국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태도는 아쉬움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전에 하나 더 지적해야 될 거는 더민주의 우리 할배 김할배 너무 하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권 연대 야권 분열이 돼 있어서 뭐 107석 정도면 됩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선거를 하면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선거를 하면 아니 국민의당 이기고 정의당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새누리당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한테 내가 이렇게 반말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철이 뭐 전략기획본부장이나 정장성 총선기획단장 이미 늦었지만 제대로 하시오. 일 좀. 뭘 기획하는 거야 지금. 예, 제가 조금 하나 민원 말씀드릴게요. 예. 이철이 단장 문제를 저번에 제기를 하셨고 오늘 제기하셨는데 누가 아마 트위터에다가 이철이 단장 전화번호를 공개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직접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2개가 됐다고. 우리 당에서 가끔 뭐 물어보려고 연락할 때 둘 중에 어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철이 단장은 좀 이제 봐주시고. 예.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실제 제가 알기로는 야권 연대와 관련된 일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제가 왜냐면 좀 아는 사이라서. 그러면 직책을 약간 사인해야지. 지금은 아마 야권 연대 문제 다시 정장선 총선기획단장한테 넘어가 있는데 뭐 이미 처음에 결정적 실수를 한 거죠. 심상정 대표 지역에 자기들도 별로 마뜩해하지 않는 후보를 예고 없이 내가 공천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과오를 벌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판이 흐트러졌고 지금 아마 수습을 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대표는 연대 없이 이기면 돼. 그죠? 뭐 그럴 네. 자신감을 제가 어저께 밤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신원동 커피숍에서. 신원동 거기 도농복합인데 거기 시골 마을이거든요. 옛날에 제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거기서만 이기면 다 이겨. 좀 까놓고 얘기하면 좀 얄밉지 않아요? 그 사실 속이 너무나 들여다 보이잖아. 이게 무슨 거대한 전략적인 틀 속에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박원석 후보 내놔라 이거죠. 이거 딱 걸고 그러니까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이거는 연대를 하자는 태도인가 이러므로서 사실 저도 이제 트위터에서 굉장히 그동안은 제 승질 아시죠? 저는 그냥 받으면 그냥 바로 박아버리거든요.
국민의당 킬러. 꼭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더민주 지지자들은 막 아무리 욕을 해도 꾹 참고 있었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 놈 죄송합니다. 한 녀석이 야권연대 결국 뭐 자리 논아 먹자는 얘기인가요? 딱 그렇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데 그럼 혼자 드시려고 하셨어요? 혼자서만 다 처먹으면 좋냐? 이렇게 붙여야지. 네, 이게 까딱하게 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상황은 이렇게 됐고요. 지금 또 우리 당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지지율이 2%? 또 3% 거기서 남짓 창당 초기요. 창당 초기에 제가 대표를 시작했을 때마다 1점 몇 프로였습니다. 되게. 제가 대표를 2년 뒤에 끝내고 날 때 한 4, 5%까지 나와서 제가 역사상 당 지지율을 2년 동안 3배로 올린 당 대표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거는 약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원래 1점 몇 프로 지지율은 제로야, 제로.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 0이에요. 무한대야 이건. 4%가 넘어갔으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4% 되니까 오차 범위를 0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감사합니다. 당대표.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국민의당이 이제 분열되어 나가면서 잠깐 이제 당 지지율이 흔들렸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고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8%, 9%까지 올라가고요. 특히 제일 높게 나온 게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에서 9.9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리얼미터 조사죠? 리얼미터 조사죠. 예. 리얼미터 조사는 유선 전화, 그러니까 집 전화 40%에 무선 전화, 휴대폰 60%를 섞어서 RDD, 임의 걸기 방식으로 한 조사고요. MBN, 매일경제 이런 데서 나온 여론조사는 야당이 많이 지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100% 유선 전화, 평일 낮 시간 이렇게 돌린 거기 때문에 한 15% 야당께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감 느끼시지 말고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상승하는 추세인 건 분명하고 국민의당 창당 추진 이전의 상태는 회복했고요. 제가 이번 주에 대전 그리고 광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후보들한테 직접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의당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창당한 지 3년 반 됐습니다. 초기에 이제 진보정의당이었다가 진보를 떼고 이제 제가 대표하면서 정의당이 됐는데 그때 저희들 지방선거도 치르고 재보궐선거도 치르면 선거에 나가면요 후보들이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아세요? 정의당이 뭐 하는 정당이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가끔 가다가 저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당입니다라고 설명하느냐고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놀라운 게 어느 누구를 가도 50대 중반 아까 웃기지 말라는 50대 중반 이상의 분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의당이 뭐하는 정당이냐라고 묻지 않고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3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9.9%는 이제 적극 투표지층이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8.9%까지 나왔고요. 곧 두 자리가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붙여주십시오. 예. 너무 노골적이다. 근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저는 그 김홍걸 씨 말을 들으면서 약간 가슴이 찡한 게 있었는데 과거에 평민당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를 할 때부터 평민당 뭐 민주당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만 호남당이다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호남당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전국 정당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른바 뭐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나 여당 기득권 세력 쪽에서 자꾸 고립시키려고 지역당 이미지를 덮어 씌웠잖아요. 계속.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호남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지역적으로 기초가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더 씌워져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사실상 노골적으로 호남당을 하겠다는 식의 분위기를 막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호남 유권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지지하지? 문재인이 그렇게 밉나? 이런 의문이 다 들더라고요. 이따 권태용 후보 나오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변명, 전북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이제 호남 광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당 지지가 높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예측은 제가 그제 광주를 갔는데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것 같다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좀 달라요. 전북은 뭐 국민의당이 이렇게 우세가 아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높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을 2명, 3명 했죠? 3명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이쪽의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도 느끼지만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신뢰를 두지 않는 게 또 전북의 좀 특별한 특성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전북이 커다랗게 호남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뭔가 항상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온 게 전북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지지도도 굉장히 높았었고 근데 약간 전북이 많이 좀 헤매오셨다. 이제는 헤맬 필요가 없다. 진정한 제3의 세력 정의당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전 정의당이구만. 선대위원장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 뭐지? 정의당 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무리 선대위원장이지만 공영방송에 나왔으면 자제 좀 하세요. 예. 예. 무슨 얘기를 더 어떻게 이어가지? 예.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고향이 경북이고요. 진 교수는 어릴 때 살던 데가 김포예요. 김포. 경기도. 선 대표는 서울인가? 순서울입니다. 순서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호남하고 그런 핏줄에 따른 연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호남 지역의 정서, 감정 이런 걸 좀 잘 느끼는 편인데 아니 뭐 더민주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로 가지? 저렇게 되면 고립되는데 그 지역이 중앙정치에서 완전 고립되는데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다는 점만 지나는 길에 짚어보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새누리당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새정년에서 이제 분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약간 거울상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컨대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맹주 비슷한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당 전체에선 비주류야?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친박이 비주류라고. 그렇죠. 그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려는 측면이 있고 그게 좀 무리수를 좀 범한 것처럼 여기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그래도 사실 맞잖아요. 여기 호남 지역을 뭐랄까 그 기반으로 한 정당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소수야?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거기는 이제 이해할 바도 있겠지만 물론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사실 지금대로 가면 서울 수도권에서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 안철수 대표만 한 사람만 당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122곳의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딱 노원병 안철수 의원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당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의석이 교섭단체가 됐다. 그런데 한석만 서울이고 나머지 지역구 의석이 전부 다 호남이다. 이거는 옛날 김정필 씨의 충청도당을 보는 느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또 그게 좋다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예. 저는 좀 걱정돼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천정배 의원이 작년인가요? 그 재보궐선거 때 나왔을 때 새 당을 만들겠다. 그때 이제 당을 안 만들었었는데 새로운 세력 자기가 당선되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제가 광주에 가서 유세하면서 우리 당의 강은미 후보라고 나왔었는데 호남 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성격을 모르겠다. 기호 2번에서 갈라져 나온 2-1 내지 2-1에 이은 2-2 정당이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천정배 의원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10여 년 전에 저도 함께 일을 했던 어떤 분이 10몇 년 만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2-2라고 그러냐. 2-나라고 그러냐. 절대 우리는 호남자민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자를 10년 만에 아주 엄중하게 보내오셨는데 저는 그때의 제 예측이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합해서 만든 정당도 결국에는 호남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든 말든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또 한 번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서도 걱정이지만 호남 분들도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야권이라는 게 이제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 단독으로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하고 이 호남 지역의 연대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과반을 누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게 끝나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싸우다가 이 감정의 골이라는 건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웠는데 나중에 다시 봉합을 한다 한들 그게 앙금리 있어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 하들 사람들이 흔쾌히 이쪽에서 나오면 저쪽 사람들이 비토를 놓을 거고 저쪽에서 나오면 이쪽 사람들이 비토를 놓을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복원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같이 해야 할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절차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쟁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을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인 게 뭐 전북 분들도 어느 당을 지지하든 야당에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공동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얼마나 피가 말리는 밀당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벼랑 끝에서 정말 불완전한 단일화였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또는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둘 사이의 단일화는 그때보다 10배는 어려워졌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금 더 얻고 덜 얻고는 좀 두 번째 문제다. 정권 교체를 하기에 굉장히 큰 심각한 장애 요소들이 발생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도 기승전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세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오늘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괜히 불렀어. 그 대선 때는 좀 간단해요. 근데 이런 거는 국회로 보내도 이렇게 공익의식에 투철하신 분을 사실은 심상정 대표가 작년에 범야권 전략협의체 제안할 때 그게 언론에서 보도를 별로 안 해줘가지고 사실 내용이 잘 안 알려졌는데 총선 연대만 하자는 게 아니고 대선 때까지 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도 이미 공개는 안 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당 토론에서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선 때는 후보가 한 명만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253명을 세 군데를 뽑아야 되지만 한 명이니까 야당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야당들이 모여서 이제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하다가 나중에 챔피언 결정되는 거 하지 말고 원샷. 단일 리그로 원샷으로 그냥 다 모여라. 그래서 당적이 달라도 경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고 싶은 야권의 정치인들은 다 여기 들어와서 원샷으로 한꺼번에 경선해서 딱 뽑고 나면 뽑힌 사람을 모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의 공동후보로 정하고 같이 선대위를 만들어서 그냥 선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긴다고 봐요. 무조건 이긴다고 저도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기려면 국회에서 뭐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때 가서 대통령 뽑았는데 새누리당이 180석이야. 그러면 뭘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투표들 해가지고 그 기초를 정권 교체의 기초를 야권 연대가 안 된 조건에서도 유권자들의 힘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 점을 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보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예, 저를 아니 걱정을 자꾸 하시기에 예. 예. 너무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야. 예, 저도 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샷 경선하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자동적으로 처리되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부분이 승복하게 됩니다. 밀당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근데 때문에. 안철수 씨가 거기 또 안 들어오고 자기 혼자 당에서 그게 걱정이에요. 후보한 다음에 예. 또 단일화 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안철수 씨가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어떻든 정의당의 목적은 안철수 씨를 그 대선 경선 일종의 그 통합 경선, 통합 대선 경선의 틀 속에 모시고 오는 것.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철수 씨 욕을 이 두 분은 굉장히 세게 하시는데 저는 안 하고 나중에 그 특사 역할을 맡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귀하는 정치인이고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는 맡겨도 되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안철수 씨 혹시 뵈면요 잘 모시고요. 너무 감정 상하지 않게. 예. 나만 못된 놈 만들었어. 예,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이른바 제3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대선 때 이제 후보가 나가고, 아마 그 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지난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엔 이제 명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니들이 양보해라.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공정한 룰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겠냐라는 거죠.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게 분명하다면은.
왜냐하면 지지율이 밀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라도 예컨대 뭐 여론조사라도 하면은 좀 덜어 높게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꺼진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어떤 룰을 제시를 해야지 올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산점을 50% 주는 한.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싸우게 될 거라는 그러겠네요. 거지. 예. 아니 근데 버니 샌더스는 2%로 시작해서 경선 뛰어들어서 지금 힐러리한테 조금 지긴 하지만 거의 55대 45 게임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믿고 해봐야 되는 거지. 국민들이 나를 원한다면 두려울 게 뭐냐 그런 태도로 그죠? 뭐 나한테는 왜 자문을 안 구하시나 몰라. 있었잖아요. 왜 주먹 쥐고 샌더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샌더스 의원을 좀 본받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의당 지지율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관한 얘기, 깨알 같은 또 씹는 얘기도 좀 했는데. 나 열받았거든 지금. 이어서 이 지역에서 이 호남 지역에서 우리 정의당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좀 낮대. 예. 오늘 발표가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옛날에 봤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빼고는 전국에서 그래도 호남 지역이 가장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정의당이 20% 가까이 나와요. 예.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30대에서는 예. 30대에서는 기승전 정의당입니다. 30대에서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을 이겨. 없었어요. 새누리당을 이겨요. 30대에서는 지지율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실 제3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한번 정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 새누리당 물론 말도 안 되는 정당이지만 그나마 좀 그래도 그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통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원내 단체 그 교섭단체장 그 연설할 때 제가 좀 감동받은 바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내치고 이른바 진박이라고 하는 그 존영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부적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에 지금 실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이게 원래는 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 오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정치 상황 전체가 다 오른쪽으로 좀 몰리면서 오히려 야당이 누굴 쫓아가냐면 여당을 더 쫓아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뭔가 선명 야당으로서의 정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지지가 저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 너무 자주 하지 마요. 역효과나. 공영방송인데. 아니 뭐 우리 정의당에서 운영하지만 또 여기 유세차 오늘은 유세차에서 스피커를 쓰고 있어요. 이게요 선거법이 재밌는 게 뭐 김밥은 불법이고 누드 김밥은 괜찮고 그런 말 있죠. 이게 선거법이 희한해가지고 고치려고 저희가 17대 때 많이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선거법상 연설대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안 돼서 그러니까 정의당의 선거유세의 일환이라는 이런 형식을 빌려서 지금 정치 카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너무 정의당만 팔면 역효과 난다니까. 예, 물고 있겠습니다. 예. 예, 이 지역에서도 지금 뭐 전북 군산의 조준호 전 대표가 나와 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부안의 강상구 대변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실 분이 권태형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잘 아시죠? 어디 갔어? 아니 두 분 잘 아시죠? 아 권태형 후보는 저하고 정치행보 제가 정치할 때 한 10년 넘게 같이 했죠.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 뭐 선거운동 때부터 이제 그때 개혁국민정당이라고 해서 당 만들고 또 나중에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또 국민참여당 참나 당 많이 더 했다. 예, 그리고 정의당 사무총장 하면서 선거는 한 번도 못 나가보고 남 선거하는 거 돕는 일만 15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요. 아까 저녁 먹으면서 잠깐 보니까 뭐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온다는데 얼굴이 환해. 선거하면 그렇게 좋은가 봐. 아. 너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안 보이는 데에서. 그래서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는데 15년간 남의 선거만 돕고 남의 정치만 도왔던 사람이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잘 준비된 정치인인데 예. 아직 유권자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들었기에 인지도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년을 등장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등장하고 나서 얘기해야 지금 좀 되나요? 깔아놓고 예, 제가 뭐 밑밥 좀 깔고 저도 하지. 좀 깔겠습니다. 제가 후원회장입니다. 권태형 후보에 돈은 별로 못 냈습니다. 예,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예, 이곳 익산에 출마하신 권태형 후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희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개인연금 등 가입하신 상품들이 관리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진 않나요? 저희 두 바보가 2016년부터 회원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부담 없이 재무상담 받아보세요. 사람 중심의 재무설계도 계속됩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두 바보를 찾아주세요.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아,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인터넷 포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천 대표 가시게? 아니요. 가운데로. 아, 예, 가운데로. 아, 이 따뜻한 배려. 아, 우리 땀돌이가 지금 꽃다발을 주고 있네요. 예. 예, 우리 저 권태웅 후보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Who are you? 예, Who are you? 예, 이번에 익산 의뢰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권태홍입니다. 기호 4번입니다. 조금 너 아니야. 이렇게 내가 반말하면 내가 버릇없는 놈으로 보일 것 같아. 어른한테 반말하고 이러면서. 예전에 그 기자님들하고 이제 많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천호선 대표하고 같이. 기자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천호선 대표하고 권태홍 청장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두 줄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 다닐 때는 천호선 대표가 저한테 말씀 조심하시고요. 둘이 있을 땐 제가 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좀 인연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과는 15년 됐는데 저랑은 2009년도에 만났습니다. 학교는 같은 학교였는데요. 그때 몰랐던 사이고요. 서로 따로 데모만 하고 다니냐고 몰랐던 사이인데 어서 2009년도에 만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는데요. 당을 새로 하나 만들어보자. 진짜 둘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정의당의 뿌리의 하나인 국민참여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금 한 8년
8년 됐나요? 내가 그 뭣도 모르고 거기 끌려 들어가서 도지사 출마하고 피봤지. 여기서 진실 하나 말씀드리는데 국민참여당을 유시민이 만들었다. 더 심하게 유시민의 사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죠? 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참여당은 권태홍과 천호선이 만나서 유시민을 꼬셔서 만든 정당입니다. 실제로. 예. 기억하시겠지만. 아 억울해. 그때 2번 달았으면 도지사 되는 건데. 근데 그때부터 쭉 해오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권태홍 총장은 이제 저랑 일하면서 제가 대표일 때도 총장을 했었고요. 항상 고마운 게 약간 이 조폭적인 의리가 있어요. 당을 하다 보면 욕먹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함께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의 바람을 좀 누르고 다른 것들을 배려해야 될 때 그 역할을 제가 할 때 그러면 항상 우리 권태홍 총장이 대표님은 빠지십시오. 그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욕먹을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첫 번째 제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유 대표께서 유 작가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음지에서 일했어요. 얼마 전에 개소식 하는데 후보를 소개하는 사진 영상이 쫙 나오잖아요. 후보가 안 나와. 사진 자료가 없어요. 영상 자료가 없을 정도로 진짜 10몇 년 동안 항상 남을 위해서만 일해왔습니다. 드디어 정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남을 위한 정치에서 자기 이름을 내건 정치를 하게 된 권태홍 후보에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바로 일어서서 절하네. 자세가 됐어. 자, 우리 권태홍 후보, 음지에서 양재로 나오신 기분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 지금 치르고 계시죠? 근데 아까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막 TV 토론 나가서 했던 뭐 무용담도 막 들려주시고요. 아까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선거가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양지로 나올 걸. 왜 그리 오래 음지에서 일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담이고요. 선거가 정말 재미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선거도 유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뭔가 힘이 드는 그 무언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내려온 지가 33일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인지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굴 얼굴을 봤어야 찍어주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영등동 상가에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무슨 다일 옷가게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어느 선생님이 어제 전화 왔었어요. 권태홍 씨 찍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속삭였어요.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다니면서 처음은 한 분씩 찾아뵙고 왜 내려왔는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향에서 참 정치하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사무총장 오래 했는데 뭐 비례대표를 하든지 중앙당에서 뭔가 하면 국회에 들어가기 쉬울 텐데 왜 안 되는 곳에 또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를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호남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국회에 들어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실제 호남이 변해야 영남이 변하고 호남과 영남이 변해야 전국의 정치가 변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힘이 드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당시 사무총장 오래 했으니까 인물론으로 한번 승부를 해봐.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후보가 42명이 계시더라고요. 익산에. 제가 내려오니까 후보가 42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실도 간신히 구했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익산 분들은 왜 그런지를 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왜 42명씩이나 나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치자들은 몰라. 여기 참 정치 카페죠. 네, 간단하게 해봐 좀. 익산 방송이 아닙니다. 후보는 20초 안에 다 말해야 돼. 익산이 지금 시장 재보궐선거하고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가 43명인데 전부 인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또 인물을 얘기해봐야 또 유권자들 보기에 또 거기서 또 거기겠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국민의당이 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제가 전북에 있을 때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뭔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호남 사람들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뭔가 좀 새롭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국민의당이 그 대안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뭔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의당 찍고
아직 그래도 민주당이다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조금 찍어주고 그 둘 다 아니다 하는 사람도 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6번 민주당이 아니고 2번 더민주예요. 그죠? 이때 더민주. 민주당은 예, 2번 더민주당. 민주당 6번 찍으면 곤란해. 그래서 국민의당이 왜 이렇게 더 지지를 받지? 이제 이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요. 지금 호남의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사실 지지하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호남은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뭔가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오다 보니까요 현수막을 좀 봤어요. 여러 당들의 현수막을 봤는데 그 더민주 현수막이 좀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색깔 때문인지. 반면에 4번 제일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 개나리 색깔. 예, 여기 이제는 정의당입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색깔 때문에가 아니고 구호 때문에. 예, 구호 때문에. 예. 색깔도 중요하고요. 예. 예, 아까 이제 인물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힘을 모아서 사실은 무언가를 바꿔나가는 거고 결과로서 책임지는 게 정치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내 삶에 사실 힘이 돼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왜 하는 거겠어요. 근데 누구나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실 매번 선거에서 30% 40%가 바뀌거든요. 근데 결과는 다 똑같았다는 거죠. 제가 여기 내려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당이 정당으로서 뭔가 정치를 바꾸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 기대해 달라, 뭔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걸고 골목골목 다니고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주 괜찮아요. 보통 작은 정당의 후보들은 정당의 지지도가 낮으니까 보통 이제 스스로는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정당을 별로 안 내세웁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이제는 정의당입니다라는 자기 당명을 자기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세운 건 아마 거의 역사상 처음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2009년도에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3명은 친노입니다. 여기 3명은 친노인데 저는 반노였습니다. 반노. 그리고 우리 유심 대표는 친노 중에 거물이고 저희는 친노 비주류 출신입니다. 근데 2009년도에 무슨 결심을 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뭘까? 이런 걸 성찰을 해봤어요. 정권 교체하자. 좋은 정착하자, 좋은 정치하자. 그런데 그게 뭔가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되고 그래서 더 합리적인 진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당을 그때 이제 그래서 이 사고를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당 사무총장 출신답게 당을 내걸고 하는 선거 특별한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익산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48명? 45명에서 예, 거의 다 정리를 했어.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 그죠? 예, 근데 뭐 선거가 여러 개가 지금 겹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합쳐가 10대명밖에 안 돼, 지금은. 현재 17명입니다. 그렇지. 17명입니까? 예. 그래도 뭐 여러 개의 선거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과열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선거에 이번 선거가 좀 묻히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예,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시장 후보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국회의원 후보인지 그러니까 도의원 후보인지 일단 그게 헷갈리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그들끼리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그들끼리 이제 막상 선거 열기가 그리 없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여전하다. 예전과 지금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전혀 새롭지 않다. 현재 뭐 분위기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지율이 좀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늦게 시작하기도 하셨고. 막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계속 이제 좁혀지겠지만은 지금 어떠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익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익산의 국회의원 역사를 30초만 정리하면 예. 조배숙 의원이라는 분이 17대 18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17대 18대 했고요. 이분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전정이라는 분이 19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배숙이라는 분이 20대를 앞두고 국민의당에 들어갔습니다.
전정희란 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가 돼서 또 국민의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경선을 해서 전정희가 존칭 생략. 전정희 후보가 떨어지고 조배수 후보가 나온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후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익산 갑에서 경선을 해서 떨어진 한병도 의원이 또 익산 을로 옮겨서 후보가 됐습니다. 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아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하고 국민의당 조배석 후보하고 근데 이분들은 다 전 의원이잖아. 한병도 의원은 17대 때 국회의원 좌우 같이 했어요. 국회의원 축구팀의 오른쪽 날개 엄청 빨라요. 스피드가 좋아요. 그래서 국정원 축구팀하고 친선 경기할 때 1대1로 비겼는데 한병도 선수가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와서 깜짝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제가 다이빙 헤딩 슛으로 예, 저하고 되게 친해요. 그리고 조배숙 후보는 16대 비례대표를 이제 민주당에서 했고 17대 때 제가 좀 잘 나갈 때 그때 열린우리당에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 차를 타고 열린우리당에 합류해서 공천받아서 여기서 국회의원을 18대 19대 했고요. 이분은 또 우리 의원축구연맹이 축구할 때 종종 유니폼 입고 나오셔가지고 한쪽 구석에 서서 가끔씩 공을 손으로 건드리시기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사실 솔직히 삼선 의원이신데 눈에 띄는 입법활동의 성과나 이런 거 없었어요. 솔직히 아니 뭐 헐뜯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국가적인 입법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세우거나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는 분이고요.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난 4년간 동네에서 엄청 다니셨을 거예요. 그죠? 3번 했으면 됐지 뭐 또 하려고 그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번만 해보니까 지겹던데. 참고로 경쟁 후보 말씀드렸고요. 후보께서 권태용 후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좀 그전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좀 가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 받아서 나중에 출마하기 위해서 경력란에 쓸 공직 경력 만들려고 동분서주 할 때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그늘에서 묵묵하게 일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력 붙이자면 공직 경력이 없잖아. 없죠. 예.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앞으로 그 선거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선거 운동하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선거 전략이 환하게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권태용이 되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좀 진부한 멘트다. 그 TV 토론도 나가셨죠? 예, 오늘 TV 토론 3번째 나갔습니다. 저기 다음 주 화요일 날 금강 방송에서 또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MBC에서 또 하고요. 오늘 또 KBS 라디오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선거운동도 벅찬데 계속 지금 TV 토론이 있으니까 선거운동 하다 말고 이제 준비도 하고 나가는데 오늘 TV 토론하다 깜짝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TV 토론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조배수 후보한테 경로당과 농촌을 좀 많이 다니시지 않으셨냐?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셨을 건데 예전에 특히 이제 익산의 그 어르신들이 이제 쌀값 문제나 여러 그 농민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신 적이 있는데 경로당과 익산 농촌 말고 같이 서울에도 한번 다녀오셨냐?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원래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때 이제 한번 백남기 농민이라고 물대포 맞아가지고 사경을 지금 헤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려고 백남기 씨 아시죠? 그랬더니 잠깐 2, 3초 뜸을 들이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이 바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모를 수도 있겠다. 바쁘신 분들은 근데 적어도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그러니까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적어도 3선 의원 정도 하셨는데 사실 그 뒤에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말문이 잠깐 막힐 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기 농문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표를 구하러만 농촌에 다니지 마시고
농민과 농촌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TV 토론에 나가서 느끼는 점들은 정말 정치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그런 좀 정치에 너무 오래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정당을 가볍게 보는 정치는 사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가지고 사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혼자서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한병도 후보 한번 뵀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안 왔으면 싶었거든요. 얘기를 그 전날 들었어요. 올지도 모른다. 근데 오면 앞으로 정치하기가 꽤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유권자들이 얼마나 정보가 사실 많습니까? 근데 갑 유권자들의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사실 떨어진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갑 유권자의 다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혹시 그런 선택이 강요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을쪽으로 넘어왔어요. 사실 이제 뭐 상대 후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정치인들이 좀 긴 호흡으로 정치 생명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쯤에서 제가 끼어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조윤선 씨라고 아시죠? 서초갑에서 새누리당 경선에서 이혜훈 후보한테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새누리당이 용산을 가라, 용산의 진영 후보가 민주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했을 때 안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가도 안 돼. 가도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만 그때 용산 주민들 분위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용산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길래 서초갑에서 떨어진 사람을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요새 있었던 거죠. 집값이 서초동보다 용산이 더 세다는 예, 거. 용산에서 높은 빌딩이 많이 올라서 있습니다만, 갑을 뭐 같은 익산시이긴 하지만 한 지역에서 떨어진 것을 을로 왔을 때 을 유권자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익산을 유권자들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아니 일인지. 이제 후보가 그런 나쁜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옆에서 해줘야지. 익산을 시민들은 기분이 많이 나빠.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쁘지만 당의 공식 후보니까 외면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한병도 후보가 그냥 권태형 후보한테 그냥 짐 떠넘기고 집에 가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진짜로 그 야권연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나요, 여기서? 여기는 야권연대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뭐 또 야권연대는 새누리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라북도에서 새누리당은 원래 여권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원래 여권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지금 야권인 것 같지만 여권이고요. 사실 야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된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아 진짜? 예. 예, 오늘 지금 우리 권태형 후보 모시고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제가 선대위원장이라서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다 한 말씀씩 하세요. 제가 우리가 뒷마무리하고 말씀하는 거로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당의 명령입니다. 전북에 권태형 후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당에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조준호 후보가 군산에서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 대변인인 강상구 후보가 김제에서 뛰고 있습니다. 3명의 선거편들 잠깐 나오시죠. 우리 방송에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그럼 마이크를 좀. 예, 느닷없이 나오라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뭐 심상정 대표의 논리, 노회찬 전 대표의 센스. 계속 하셔도 돼요. 예, 그런 걸. 얼굴은 유시민. 예. 아니 비주얼 담당은 진 교수인데. 정의당의 죄송합니다. 예. 정의당의 현직 대변인이고요. 선거법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제부안 지역. 마음대로 해요. 그런가요? 예. 손해는 제가 볼 것 같아서.
김제부안 지역 출마자 강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짧게 일단 뭐 1번 당인지 일본 당인지 그 당은 뭐 과반 저지를 어떻게든 해야 되죠. 그거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선거 뛰다 보니까 정말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당 저당 좋은데 정말로 정책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정책 알기를 그 영화 끝나면은 마지막에 올라오는 자막 있잖아요. 엔딩 크레딧. 예. 네. 그런가요? 네, 엔딩 크레딧. 예. 네, 엔딩 크레딧. 전문 역시 용어로. 저보다 참 많이 아시네요. 정책을 엔딩 크레딧으로 취급해요. 아무도 안 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수준도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접한 후보자들 중에는 TV토론 나와가지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정책을 물어봤어요. 이거 설명해달라 유권자에게 이랬더니 모르세요. 예, 이게 뭐 처음 본 듯한 정책, 처음 보는 정책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 후보는 비서가 출마했어야 돼. 그렇죠. 비서가 훨씬 많이 네. 알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거 보면서 그때 그분 표정이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출신입니다. 예, 저는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게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1번 당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전북에서는 다 야당이니까 더민주당 지지하거나 국민의당 지지하거나 상관없지만 꼭 정의당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구였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 우리 강상구 대변인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5번째 안에 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까 뭐 유시민 대표가 뭐 영어 하셨는데요. 커트라인이 더 높은 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죠? 레알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항상 험한 길만 걸어왔어요. 한 번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김제 부안에서 영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후보가 마무리 말씀 좀. 예,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입니다. 출마해서 보니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많은 말씀을 듣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에 꼭 한 말씀을 드려요. 꼭 투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의당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지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사실 그 많은 분들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33일이 됐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아까 이제 우리 강상구 대변인 강상구 후보가 말씀해 주셨지만 살피셔야 됩니다. 전국의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을 살펴야 되고 인물을 살펴야 됩니다.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외면하시면 정치로부터 결국 외면당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반드시 살피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는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걸고 익산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익산에서 정치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만나 뵐 겁니다. 그리고 정당을 얘기할 거고 앞으로의 여러 변화를 얘기할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엊그저께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좀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못 봤는데. 여론조사 나왔는데. 갤럽 거요? 아니 지역조사. 지역조사요? 본인. 예. 우선 이제 익산에서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시기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권태용 저기 한번 써볼만해. 그리고 사진도 보니까 실물도 그런 대로 잘 나왔어.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들고 어떻게 좀 비슷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실물보다 잘 나왔어요. 뒤에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근데 그 단순한 농담 한마디에 사람들이 너무 유쾌하게 웃어요. 그런 유쾌한 정치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뛰어다니면서 느끼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권태용 좀 알려주시고 정의당 살펴주시고 정책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이 정치의 희망이 뭔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침대는 고민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어긋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잘 부탁해. 나 집 밖에 쓰이네. 잘 부탁해. 검색자의 쇼한 침대. 침대의 고민. 딴지마켓에서 해결하세요. 한국인들아, 나에게 생활 정보를 모아주어! 이 목소리가 들리세요?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 대한민국 생활정보 플랫폼 판다트리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생활 서비스, 중고 거래, 구인 구직, 부동산, 애완동물 분양의 법률까지 모두 모아주어!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통합 생활정보 사이트 판다트리, 함께 만들어주세요. 판다트리로 검색해보세요.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 그럼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 화인피토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아메가 출두야! 겨우 어사 한 명. 난 조정에도 백이 있으니 걱정 없다. 또 출두야! 아니 2명? 계속 출두야! 3명, 4명? 왜 이렇게 어사가 많아? 온 국민을 어사로 만들어주는 앱 와그러사 덕분이죠. 지금 스마트폰에 와그러사를 설치하시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상황, 공약 이행 등을 감시해주세요. 아이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와글 어사를 검색해보세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 지금 익산 그 영등동 공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쉬워도 뭐. 아쉽지만 예. 굉장히 진짜 나는 기회 안 주고 끊는 거야? 하세요. 아니 이제 안내 좀 하려고. 진행자가 빠뜨릴까봐. 이제 우리 정치 카페가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밤 늦은 시간, 화요일 아침 시간에 업로드를 1부, 2부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는 데일리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5만 명 정도 돼 보이는데 그거보다 한 20배, 30배 되는 분들이 또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익산 선거 어떻게 되나, 전라북도 분위기 어떤가 오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일 저녁에 창원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이 방송 마치고 나서 내일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일어난 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또 비평도 하고 해설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창원 가서는 낙동강 벨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가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방송으로 3일간 나가니까 청취자 여러분 요거 바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 들어보시고요. 낙동강 벨트가 궁금하시면 내일 또 들으시고요. 전국 최소 표차로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었던 지난 총선 때 고향 득양갑이 어떤가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내일 모레 방송을 또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지금
그 카메라로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자분이세요? 아니면 캠프예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거 잘 편집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방송사에 좀 틀어보세요. 그러려고 우리 오늘 온 거 아니야? 그죠? 네. 예, 그리고 뭐 저는 한 10년 넘게 같이 정치를 했고 또 함께 정치적인 뜻을 함께 한 지 15년 정도 된 우리 새 친구나 다름없어요. 사실 저보다 좀 덜 묵었지만 연식이 저보다는 좀 덜 묵었지만 뭐 거의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니까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문 듣기로는 50대 60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예, 중후해 보여가지고. 중후해 보여서. 예, 그죠? 훨씬 사실 한모 후보나 조모 후보에 비해서 훨씬 듬직해 보이잖아요. 진짜 일 시킬 만한 사람이니까 한번 잘 익산 시민들께서 써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저희 인사말은 마치겠습니다. 진행자 역할 보조한 거예요. 네. 이분은 꼭 저기 소개도 하기 전에 먼저 튀어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참 이길 수도 있는 선거인데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천과정 지켜보셨죠. 새누리당 공천과정 뭐 끝내주죠. 뭐 궁중사극이죠. 저를 참아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참을 수 없다. 네가 나가라 뭐든지 네 발로 나가라. 옥새 가지고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궁중 드라마가 펼쳐졌고요. 더민주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잡음이 좀 있었죠. 근데 국민의당은 아시겠지만 뭐 도끼가 나오질 않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그나마 정당으로서의 정상적인 공천을 한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이 아니었는가. 예, 그렇지. 모범이었죠. 정당이죠. 예, 예. 살림은 가난하지만 가치관은 똑바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정말로 저희 정의당이 그때까지 3당이었는데 3당으로서 제대로 된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한다면 새정년이 적골이 됐을까 과연. 또 그 사람들이 과연 또 떨어져 나올 용기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 우리 책임이야. 결국은 이제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새누리의 압승을 저지할 유일한 힘은 새누리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새누리다. 계속 그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나 좀 걱정이야. 네. 각하가 출국을 하셨잖아. 아, 그렇게 각하가 청와대에 계시면서 1일 1건으로 뭘 이렇게 주셔야 야당이 숨 좀 쉴 텐데. 아쉬워요. 예, 또 덕분에 또 낙동강에서 약간의 그 변동이 좀 보일 조짐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희망은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들 여러분들인 것 같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내 자기 한 표, 자기 소신대로 신념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 카페긴 하지만 유세차 앞에서 하다 보니까 괜히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저녁밥도 얻어먹었는데 해야지. 예. 예, 오늘 노이즈의 정치 카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는 익산 영등동 공원입니다. 우리 정치 카페 여러분, 내일 청취자 여러분, 내일 우리 창원에서 내일 또 봐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